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가 내각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에 이어 두 번째 인선으로 불법 이민 추방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 차기 유엔 대사에는 충성파 의원 스테파닉을 지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88,000달러 선을 돌파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폴공 미국 루거센터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 구성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참 여러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내용을 보면 충성파란 단어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이러한 인선들에 대해서 미국 내부의 실제 반응은 어떤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1기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밟는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그래서 2기 때 지금 떠오르는 인물들,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 보면은 그래도 정책을 충실히 실행하는 사람들의 인선들이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견제 축이 너무 부실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지금은 좀 분위기상 그거는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저 인수위에서는. 네. 예, 일단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충실히 수행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긴박하게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인선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안보보좌관에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부 관리를 지낸 마이크 왈츠 의원을 발탁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당초에 국방부 장관에도 거론이 되기도 했었는데 네. 인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미 육군 특공대 출신이고 재선을 한 하원 의원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장관 한마평에 오른 분이어가지고 이분이 국가안보보좌관 임명에 대해서는 큰 충격은 없죠. 그런데 이제 그분의 철학.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라서 좀 그분의 의원 기록이나 살펴볼 만하죠. 앞으로 어떤 그러면 행보를 할지 역시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당연히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태도를 갖고 있고 그런 생각하고 철학이 있으니까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임명될 것 같고 트럼프의 어느 정도 충성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장관들보다 먼저 임명한 거 보니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2기 때 봅니다. 예. 자, 그리고 국경 차르에는 톰 호면이 지명이 됐습니다. 1기 행정부에서도 일을 했는데 저는 이 국경 차르라는 직책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부터 좀 짚고 싶은데요. 불법 체류자 문제를 다루는 문제가 핵심이죠. 그리고 또 강제 추방 같은 정책도 이 사람이 추진해야 되고 예. 이 사람이 이분이 1기 때 되게 유명해진 게 가족 분리를 많이 추진했었어요. 가족 분리라는 거는 불법 이민자들의 가족을 자녀들하고 부모들을 헤어지게 만들면은 이분들은 자연스럽게 미국을 떠나는 그런 태도를 가질 거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를 밀어가지고 많은 비판을 받아왔죠. 예. 그리고 또 부비서실장에 내정된 인물을 보면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입니다.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불법 이민 추방을 설계하지 않았겠습니까? 관련해서 계속해서 불법 이민 이런 부분에 트럼프 당선인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명령 1호와 관련해서 이 불법 이민이 제시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발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명령은 취임날 아마 제가 알기로는 300개 정도가 준비돼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 불법 이민 다루는 이슈 행정명령은 거기에 상당수가 해당되겠죠. 이 불법 이민과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는 어떤 시선으로 지금 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1기 때는 중국 문제가 사실상 민주당이 좀 공화당 쪽으로 넘어온 것처럼 2기 때는 불법 이민 이슈가 공화당 쪽으로 넘어올 거라고 믿고 어떻게 보면은 여야가 이제는 어느 정도 불법 이민 문제 관련 좀 손잡는 여야 이슈가 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도 야도 같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일치하는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제는 민심이 좀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민주당 쪽에서 용납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굉장히 좀 추진력 있게 진행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은 상하원을 다
잡으면은 좀 쉬워지죠. 그렇군요. 이렇게 계속 인선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신경 써서 또 임명할 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이 될 것 같은데 일기 때 상당히 이 법무부 장관들과 날을 세우고 또 고생을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 좀 어떤 인물이 법무부 장관직에 인선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미국의 법무장관이라는 자리는 사실상 93명의 연방 검사장 그리고 수사기관인 FBI를 총괄하는 좀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만큼 트럼프는 또 스트롱맨이라는 표현을 많이 요즘 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스트롱맨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법무장관의 어느 정도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뭐 그런 걸 감안하면은 되게 자기한테 충심이 있는 사람을 임명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 법무장관이라는 자리를 좀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쵸? 그래서 근데 그 대신 미국 역사를 보면은 대통령하고 되게 가까운 사람들도 최측근들을 종종 임명하긴 합니다. 케너디 대통령하고 닉슨 대통령이 좀 손꼽는 사례고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하마평 뭐 몇 사람의 이름이 돌긴 돌지만 그중 존 래드클리프라고요. 예. 연방 검사장 출신이자 하원 의원 출신이고 트럼프 일기 때 국가정보장을 한 사람의 이름이 제일 돋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측근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지금까지 이제 갖고 있던 트럼프 당선인의 사법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사법 리스크는 특별히 연방 기소권들은 종결될 거라고 보고요. 아마 왜냐하면 미국 헌법상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뭐 다음 정권 취임식까지 기다릴 필요까지 없이 바이든 법무부가 종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됐는데 이러한 인선들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인물, 입김을 불어넣는 인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관심을 끄는 이름은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입니다. 네.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인 2기 체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두 분이 합의 본 게 정부 효율위를 총괄하는 역할로 합의 본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사실상 그런 기업인이 정무직을 가는 건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미국에서 뭐 당연히 이익을 챙길 수도 있고 윤리 절차도 복잡하고 진짜 입성하려면은 뭐 자기 회사 지분까지도 팔아야 되는 그런 걸 겪어야 되니까 일기 때 딸 이방카, 사위 제red 쿠시너처럼 뭐 무보수 수석 비서관 자리 같은 걸로 입성할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정부 효율위원회 어느 정도 그분이 일할 거라고 생각은 뭐 어느 정도 기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인선에 개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어떤 일론 머스크의 인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미국 여론에서는 현재 어떻게 좀 다루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누구 분야에 따라 다르죠. 어. 지금 여야 사람들한테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이제 되게 트럼프 같은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여당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고 야당 사람들은 진짜 원수가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인정해줘야 되는 거 인정해주는 건 사실 머스크는 좀 비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으로써 미국 내에서는 그냥 선진자로 좀 생각하고 있고 좀 비저너리처럼 뭐 예전에는 뭐 스티브 잡스, 뭐 예. 헨리 포드 같은 좀 비전이 있는 사람처럼 인정해주죠. 머스크가 어떤 역할을 할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트럼프 2기의 실세 중에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이죠. 트럼프 주니어가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1기 때는 딸인 이방카였고 이번에 트럼프 주니어가 뭐 선거 때부터 그렇고 계속해서 전면에 나서고 있는 그 배경은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우선 딸은 이번 2기 때 복귀하고 싶은 의사는 안 밝힌 걸로 알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아들한테 그 보직이 넘어갔는데 예. 큰 아들은 장남은 좀 그 영어로 표현하면 굿컵, 배드컵 역할을 되게 잘합니다. 그 배드컵 역할을 아버지를 위해서 잘하고 충실히 하는 것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방카의 수석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장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인물이 이제 벤스 부통령입니다. 네. 벤스 부통령을 이제 차기 대통령으로 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움직임을 저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는 있지만 저는 지켜봐야 할 만한 거는 사실 언젠가는 트럼프 당선인은 정치 무대를 떠날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면
정치 무대를 떠나면은 사실상 그 인기가 이어갈 건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성 인사들입니다. 지금 유엔 대사도 그렇고 백악관 비서실장도 그렇고 여성인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인선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취임 준비위원장까지도 여성 예. 상원의원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뭐 분석한다면은 많은 여성들을 좀 고위직에 포진한다기보다, 왜냐하면 공화당 정권은 보통 고위직은 백인 남성들을 많이 네. 임명시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스테파닉이나 수지 와일스나 러플러랑 같은 인물들이 여성 고위직에 임명됐다는 건 되게 충격적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많이 포진할 거라기보다는 최측근으로 여성을 둔다는 게 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한테는. 그거는 그냥 꼭 여성이어서라기보다는 필요한 지금 당장 필요한 인물이 그냥 여성이다 이렇게 봐야 뭐 되겠습니다. 너무 잘하고 자기가 믿는 인사라서 좀 그동안 충성심을 많이 쌓은 인사들이어서 자연스럽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물의 거취도 관심입니다. 바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인데요. 일단은 임기가 많이 남아있고 트럼프 당선인이 해임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임기는 끝까지 간다라고 지금 봐도 되겠습니까? 연준을 세운 법안, 그냥 110년 된 법안에 의하면 해고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그럼으로써 사실상 임기는 1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소송으로 이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고 있고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니까 네. 백악관에서도 좀 무리하게 그 초기부터 그런 싸움을 할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16개월 정도는 참고 다음 의장을 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눈길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앞서 보도를 통해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사기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그 기조가 180도 바뀌었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가상화폐 시장이랄까요?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결과물로 나타날 거라고 보십니까?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할 때 미국 경제를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국가적 비축하겠다고 예. 입장을 보여줘가지고요. 투자가들한테는 신났죠. 그리고 최근 알아본 결과 차남 에릭 트럼프가 다음 달 아부다비서 비트코인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돼 있어가지고 예. 지금 투자가들 사이에서는 신났죠. 근데 사실은 지금 뭔가 규제까지 완화하겠다라는 이제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규제 완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규제를 좀 지지한 몇 정치인들이 이번 대선 때 좀 낙선된 경우가 많거든요. 예. 특별히 오하이오의 상원 의원 셰럿 브라운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럼으로써 시장에서도 그런 걸 보고 진짜 방어막을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이제 없어진 걸로 계산해서 지금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이 이렇게 치솟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금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정부가 원유를 비축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재무부나 연준이 좀 전략적으로 보유하겠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공화당은 또 법안까지 내놓지 않았겠습니까?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대통령이 하자고 그러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특별히 공화당이 상하원을 잡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폴공 미국 루거센터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